오늘은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개정된 내용을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육사업 안내 개정 주요 내용을 좀 보면서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마다 보육사업 안내 책자가 어린이집으로 배송이 이제 오는데요. 진짜 크고 두꺼워서 감히 읽어볼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사항들이 다 보육사업 안내에 적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시청에 전화하고 원장님이랑 물어보면서 괜히 싸우고 감정 소모하고 이러기보다는 보육사업 안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보육사업 안내 기준이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사업 안내 내용이 매년마다 막 완전 다 바뀌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그 연도에 맞게 보육과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또 평가 제도도 바뀌고 그 평가 제도가 바뀌면 뭐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2024년도에 주요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마다 이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보육료 인상이 된 부분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 단가가 2024년도에 맞게 변경이 됐다. 우리가 이 보육료를 알아야 또 오리엔테이션 때 이번 연도 보육료가 얼마예요? 이런 부분을 운영 안내서에 넣기도 하고 오리엔테이션 때 직접 PPT에 띄워놓고 보여드리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부모님들이 자기 돈으로 결제를 하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만큼 인상됐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걸 안내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이 되었어요. 새로운 내용이라서 저도 많이 읽어보고 이런 부분이 바뀌었구나. 새로 생긴 부분이 무엇이냐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 대비 부족한 아이들의 기관보육료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만 1세반이 우리 1대5잖아요. 그런데 1대3이에요. 그래서 2명이 지금 워낙 모집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워낙 모집이 돼야 그만큼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받게 되고 그 보육료로 선생님들의 월급을 주잖아요.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되지만 민간과 가정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명만 그만둬도 교사 이제 그 기간 보육료로 교사 월급도 주기 빠듯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 자체가 없고 또 더군다나 이제 부모급여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예전에는 무상보육이어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게 조금만 힘들면 어린이집에 이제 한두 시간씩 맡겨야지 이렇게 많이 보육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막 80만 원, 50만 원씩 돈을 주다 보니까 급하게 맞벌이를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만 0세나 만 1세 아동들의 입소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냥 각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이집 기관 입장에서는 워낙 모집이 원래도 점점 안 되고 있었는데 더 안 되게 되는 큰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두 명만 워낙 모집이 안 돼도 교사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 만 1세가 1대5인 경우에 1대3 정도만 있다고 하면 그 2명의 아이의 기관 보육료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0세는 62만 9천 원, 1세는 34만 2천 원, 만 2세 같은 경우에는 23만 2천 원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이들 한두 명 정도 이제 그만두거나 모집이 안 되더라도 일단 교사의 인건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토요 보육교사 근무 수당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1인당 5만 8천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토요 보육 수당을 받으려면 토요일에 실제로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가 없는데 이 수당을 받으려고 그냥 출근을 하는 건 안 되죠. 아이가 한 명이라도 등원을 하고 교사가 4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5만 8천 원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왜
왜 지원을 안 해줬는지 좀 아쉽기도 한데 이제라도 토요일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근무 수당이 신설된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야겠죠. 주말에 나오셔서 4시간 일하고 58,000원 받으실 분 돈이 지원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새로 생겼고요.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됐대요. 그래서 농어촌뿐만이 아니라 대도시나 중소도시에도 아이들이 없기 시작을 한 거죠. 원래는 농어촌에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원장 인건비를 지원받는 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국공립같이 원장님 급여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기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한부모 조손 가정의 손녀, 자녀, 손자도 입소 순위에 이제 점수를 얻어서 우선 입소가 가능한 것이죠. 맞벌이라든지 다자녀 이제 이렇게 되면 입소 점수가 높아서 기관에 조금 빨리 입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한부모 조손 가정의 손자녀도 점수를 얻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출석 인정 특례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부모가 이제 출산을 했을 때 60일까지 출석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늘어나서 90일까지 인정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법인, 단체, 어린이집 인가증 변경 절차 합리화 부분이에요.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고 좀 완화됐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과정이 개편됐어요. 최신 이슈나 실무 중심의 교육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보수교육이나 이런 거 받으러 가면 들어야 돼서 듣는 어쩔 수 없는 교육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때로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많이 받았었는데 실무 중심의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이고 보육사업 안내 주요 개정안에 보면 영유아 발달 지원 그리고 부적응 행동 이런 부분이 신설됐대요. 상호작용, 부모 상담 기법 이런 부분이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정말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아이들과 혹은 부모한테 내가 일하면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신설이 됐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좋은 교육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개정 주요 내용이라는 서류 이름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도 다운받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월, 2월 내로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가 각 원으로 배송이 되고 이제 PDF로도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배포가 될 예정이에요. 꼭 다운받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읽어보지 못하더라도 노트북에 PDF 파일 다운받아 놓으시고 일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은 수당이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이 생기시면 꼭 보육사업 안내를 한 번씩 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원을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다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그 어떤 교육보다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정독하시는 게 위탁을 받거나 내가 운영 발표를 한다거나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사업 안내와 친해지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